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가 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것 없이 피의자 신세로 전락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가 난 것 같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독재의 전형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법치 위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법학자로서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는 정변의 일환으로서 탄핵은 어떤 경우든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지난 500년간 6번의 정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히 강권 탈취라든지 중종 반정, 인조 반정, 박정희 장군에 의한 쿠데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습니다. 정권을 탈취하는 입장에서는 희낙낙거릴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역사의 어떤 그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중종 반정은 조선 10대 왕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입니다. 1506년에 이른바 훈구 세력이 연산군을 폐위시킨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조 반정으로서 1623년 광해군을 선일파가 쫓아낸 그런 정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10년 한일 합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국권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박탈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조선 침략은 1904년 노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물론 본격화됐습니다. 1910년 8월 18일 조선 정부 가기에서 조약안이 통과되었고 8월 20일 이완용과 데라오찌 사이의 합병 조약이 조인됐습니다. 이로써 한 조선 왕조는 건국 519년 만에 합병의 형식으로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네 번째로 5.16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5일 저녁부터 18일 정오 무렵까지 전국에서 군사반란 형식의 정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서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당 주도하에서 찬성 193표, 부 2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으면서 함으로써 64일 만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유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 62명이 야당과 함께 찬성함으로써 탄핵소추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으로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권에 영입해준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은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사면론에 대해서 권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경제적 공동체론을 두고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차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변호로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경우이든 정당하겠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법학자로서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은 형사조치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이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조에서 정당이 설립에 대해서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2조에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이 자발적 조직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의 설립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국민이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시 관계 여당, 특히 여당의 경우 이 본분에 충실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은 당시 본분을 다했느냐는 의문을 갖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섣불리 탄핵 주장에 야당에 동조하는 그것보다는 국군을 위해서 정치 안정화 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야당과의 어떤 정치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설립 목적 등에 비춰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과 동참해서 주군을 내쫓는 데 동참한 그 역사성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정당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만약 탄핵 이결에 동참함으로써 그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대처할 일은 아니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만 야당과 탄핵 이결 참여 여부가 최후에 결정돼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고 현재 판결문에도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다면 당시 여당 의원들은 최근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혐의보다 더한 내란 수준의 헌법 사유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우라면 당연히 탄핵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공화당 상원의원 7분만 이탈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린우려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현재적 입장에서 한번 고려한다 해본다면 최근에 당시 여당의 어떤 그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탄핵 의결의 동참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존재 이유, 존재가치, 존재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주군과 관계가 열받는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타 국민을 위해서 정권이 무너졌을 때 역사가 바뀌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조 반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제 식민지가 됐던 역사적 생각을 해본다면 주군이 이런 그 정변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나라가 어떤 꼴이 된다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있더라면 그렇게 쉽게 대처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관계됐던 분들이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소위 넌센스적인 어떤 그 사고를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 탄핵 의결에 동참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62명 정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동참한 그런 일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당이 대표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당시 역사성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쉽게 대처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도 국민에 대한 불경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당이 본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심사숙고해 본 후에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당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무시했던 그 잘난 선배들의 처신에 대한 일만의 반성이었던 그 변명이라도 하고서 그런 정당성을 논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발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정당하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 62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가 자신들을 지지했던 국민들 편에서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영달을 위해서 편갈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일만의 반성이 변명이 있어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하는 인사라면 더욱이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았었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더 엄중한 내란 수준이 쌓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보여줬던 결기 등을 연상해 본다면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욱이 현 정권 또한 전 정권 못지않은 탄핵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 속에서 현재 여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여당이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누구를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역사적으로는 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한데 조선 왕조 이래 안에서 내부에서 자중질환했던 정권은 다 망했고 패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는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머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 참된 비전을 제시해서 실천하는 그런 결기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피눈물밖에 국민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기로 국정을 수행하는 정당의 본분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죽음과의 감정 싸움에 답답하니까 표결에 참여해서 탄핵시켜버리는 그런 정당원들, 그런 정치인들이 과연 정당성을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국이 연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우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여러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걱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이라 하면 정치적 판단이 소산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위헌유법에 대한 고육지책으로서 가장 불가피한 경우에 탄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헌법 제정권자들의 어떤 그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면 헌법에 입각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일 수밖에 없고 역사적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